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꼽히는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영양도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블루베리를 고를 때는 알이 단단하면서 색깔이 진하고 과분이 골고루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교합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교합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구강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교합을 바로잡는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말투나 표정, 분위기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주는 영향은 크다고 합니다. 이에 거울을 볼 때마다 빼뚤빼뚤한 치열이나 앞으로 툭 튀어나온 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정교합이 있으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위생이나 저작 기능, 발음 등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정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 교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치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치아 교정은 심미성뿐 아니라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금니가 조금씩 마모되고 교합이 변하면 앞니가 겹치거나 앞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치열은 계속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아와 교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교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닌 만큼 충분한 상담과 진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구강 내 사진과 방사선 촬영, 교합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아 배열과 교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환자의 경우 치아의 마모 상태와 앞니가 부딪히는 양상, 잇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환자가 원하는 개선 범위와 현재 구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교정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치료 목표와 치아를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하기 전 환자의 치아와 잇몸, 치조골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치아 교정 방법은 치아 표면에 금속 브라켓을 부착하고 와이어를 연결해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장치가 외부로 드러나 심미적인 부담이 있고 구강 관리가 어려워 충치나 치주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눈에 잘 띄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정 치료법이 등장하며 선택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강한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이 많았다면 지금은 미니 튜브나 투명 교정을 이용한 양력 교정을 통해 치아의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니 튜브는 기존 브라켓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 심미성이 뛰어난 장치인데요. 가는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치가 작아 일상생활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장치를 자유롭게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나 양치가 편리합니다. 또한 장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직장인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요즘에는 특정 장치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각 교정 장치의 장점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 즉
교정 장치가 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환자의 치아 상태가 치료의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정 치료에서는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치근 흡수나 잇몸 퇴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환자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이동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성인 환자는 이미 잇몸이 얇거나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치아 이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전 환자의 치아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생물학적인 범위 안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교정 치료의 특성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정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치아가 영원히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장치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열의 변화와 교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열이 삐뚤빼뚤하거나 교합이 맞지 않아 치아 교정을 고려한다면 교정 치료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교정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고기라고 합니다. 특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육질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품질 좋은 뉴질랜드산 양고기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고기는 질기고 누린내가 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고기에 비해 홀대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마니아에게만 사랑받던 양고기가 이제는 돼지고기, 소고기와 함께 일상적으로 즐기는 육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고기를 메인으로 선보이는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며 양고기 관련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식당.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양고기를 활용해 한식 스타일의 다양한 양고기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곳으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특히 개별 룸을 운영해 가족 모임이나 비즈니스 미팅, 회식 등 다양한 모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양갈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양고기 유통 사업을 하면서 좋은 품질의 뉴질랜드산 양고기를 국내에 공급해 왔는데요. 자연 방목의 뉴질랜드산 양고기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것을 알게 되어 뉴질랜드산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원육을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숯불 양갈비 전문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고객에게는 맛있는 양고기를 경험하는 공간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실제 운영 사례를 보여주는 쇼룸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고급 갈비 부위인 프렌치렉부터 움직임이 많은 양의 어깨 부위로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숄더렉, 그리고 약 100일 정도 된 어린 양으로 부드럽고 담백한 부위인 스프링램 등 각종 신선한 부위를 선보여 취향에 맞게 주문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직원이 자리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때문에 고객은 굽기에 대한 부담 없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갈비는 굽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드실 수 있도록 숙련된 직원들이 직접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국내산 바질로 만든 바질 페스토를 듬뿍 바른 양갈비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고기가 구워지면서 바질향이 고기에 배어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선한 샐러드와 장아찌 등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밑반찬은 물론이고 고기와 곁들여 먹기 좋은 허브 소금과 달콤한 소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 원래 양고기 잘 안 먹는데 그리고 냄새 나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와서 먹어보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또 아마 숯불이 너무 좋은 거라서 숯불 향도 되게 좋아서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양고기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신선한 뉴질랜드산인 6개월 전후에 어린 양을 사용하고 올바르게 손질하기 때문에 잡내가 거의 없고 처음 드시는 고객들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양의 뼈를 3일 동안 우려 만든 국물에 각종 채소와 재료를 더해 만든 건강 보양식 메뉴와 돼지고기 대신 부드러운 양고기를 바삭하게 튀긴 후 새콤달콤한 소스를 얹은 탕수육 등 익숙한 음식에 양고기를 활용한 메뉴들도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저희 가게는 아무래도 이제 뉴질랜드산 양고기를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 개별 룸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각자의 가족 모임이든 단체 모임이든 편안하게 좀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차별화된 노하우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양고기 전문점. 이번 주말에는 양고기 전문점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행복한 한 끼 식사를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들은 많이 납품을 해왔고요. 기존에도 한 약 10년 가까이 저희 양갈비를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양갈비 식당을 운영하면서 양고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많이 넓히고자 가게에 대한 확장 계획도 좀 더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주로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내장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눈의 노화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던 백내장이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도 점차 늘고 있다는데요. 이 질환은 예로부터 눈 속 내장이 하얗게 변한다고 해서 백내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점차 뿌옇게 흐려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요. 백내장 수술과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을 위한 안구계측 검사를 비롯해 각막 지형도 검사, 안압 검사 등 눈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직업과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단초점, 다초점,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뉘는데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선명한 시력을 제공하는 렌즈로 야간 시야가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 작업에서는 돋보기나 독서용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안경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의 선명함과 다초점의 다거리 시야를 함께 담으려 설계된 렌즈입니다. 다초점보다 빛 번짐이 적은 편이지만 독서나 세밀한 근거리 작업에서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로서 점안 마취를 진행한 뒤 검은 자와 흰 자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미세 절개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를 넣어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한 후 빈 공간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 수술을 마무리한다는데요. 백내장 수술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건조증입니다. 수술 후 각막 신경의 변화로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건조증이 심한 환자라면 미리 건조증 치료를 받은 후 수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눈 안에 세균이 감염되는 안내 감염이나 인공수정체가 위치에서 벗어나는 인공수정체 탈구, 검은 자의 각막 손상으로 각막 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안질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시야 흐림이나 눈부심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전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라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사용, 또 외상, 염증, 또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때 수정체 대사에 영향을 줘서 백내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게 되고요. 밝은 곳에 나갔을 때 갑자기 눈이 부시고 특별히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또 야간 시력 저하, 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 그리고 그 빛이 쫙 퍼져 보이는 그런 빛 번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해서 녹내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언제 필요하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환자의 시력 저하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기준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 독서, 스마트폰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그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수술하시면 되는데요. 백내장이 매우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 시기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평소대로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 부위가 안정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눈을 비비고 만지는 행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처방받은 안약은 정해진 기간과 횟수대로 잘 점안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랄 겁니다. 행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느리다면 이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모든 요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발달 지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내버려둘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처방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센터. 특수교육과 박사를 수료하고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고미애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동의 발달 및 언어 치료 분야를 약 30년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1993년에 설립하여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최상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교육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박사들과 언어재활사, 아동심리학과 박사들이 함께 참여해 아동의 문제와 수준에 따른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나아가서 성인기의 사회생활까지를 고려한 발달의 중요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또래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인 사회성 기술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반응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술치료, 인지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고미애 대표는 2026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신뢰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대상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각자 잘할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행동 기술을 발달시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운영 목표이며 철학입니다. 내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미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교생 실습을 병원 내에 있는 재활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3년 동안 중증 내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어병리학회 설립을 추진했던 선배가 언어치료실을 운영해 보자고 제안해 주셨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같이 언어치료실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사고력 발달과 상황 인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은 지능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유동 추론과 지각 처리, 또 처리 속도라는 영역에서 점수를 못 받는데요. 사고력 발달과 상황 인지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확장하고 처리하는 훈련, 통합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뭘까요? 아이하고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다는 신뢰를 갖고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몇 명 협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서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센터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피부관리실을 방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부관리를 위한 각종 셀프 뷰티 디바이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패치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피부 처짐과 팔자주름은 많은 사람의 고민거리일 텐데요.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시술 비용이 부담스럽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방문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는 집에서 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전시회. 뷰티 및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전시회라고 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으며 수많은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화장품과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뷰티 체험 행사와 세미나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데요. 다양한 전시 제품 가운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스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피부 본연의 힘을 깨우는 혁신적인 뷰티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K-뷰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부 위에 무언가를 계속 더 바르는 것보다 이미 가진 수분과 탄력을 끝까지 지켜주는 관리가 진짜 리프팅이라고 생각하는 최지숙 대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집에서도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리프팅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스테틱 현장에서 수분팩과 리프팅 관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피부에 부담 없이 효과를 주는 진짜 좋은 리프팅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직접 설립했고 그 결과 물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그래핀 소재의 리프팅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테틱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는 것 같은 피부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패치로 그래핀 소재를 접목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 단층으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의 차세대 소재로 구리보다 약 100배 높은 전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을 패치에 접목시키면 인체가 가진 고유의 미세 전류를 그래핀이 흡수하고 증폭시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전류의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 유효 성분을 표피가 아닌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치에 그래핀 소재를 접목했습니다. 수분이 전혀 없는 지용성 TPE 기반으로 세균 번식을 차단하고 노폐물의 역흡수를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그래핀의 미세 전류와 수분 없는 겔 포뮬러 기술이 들어간 패치는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팔자 하관 전용의 패치가 있습니다. 이 패치는 팔자주름이나 광대 라인을 밤새 케어해 피부 탄력과 광채를 동시에 올려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중턱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패치가 있습니다. 이 패치에는 따뜻한 성질로 온열 효과가 있는 캡사이신과 단백질 분해 요소인 브로멜라인, 그리고 독소, 노폐물을 흡착하는 목초 수액 등 지방 분해를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부위에 자유롭게 붙여 쓰는 1m 멀티 패치가 있는데요. 눈가나 팔자주름, 목주름 등 고민 부위를 상황에 맞게 케어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홈 에스테틱 패치입니다. 수분이 있는 기존의 마스크팩과 달리 최대 약 8시간까지 피부에 밀착된 상태로 수분 증발을 막고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재흡수시키기 때문에 수면 중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주름 및 부기 개선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을 비롯해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와 성분 안전성 검사 등 총 10가지 임상 시험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안심하고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티커형 물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워터리스 패치라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저희 패치를 통해서 턱선이나 팔자 라인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고 꾸준히 관리했을 때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치를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고 들뜸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수면팩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주름과 탄력 없이 축 처진 피부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는 손쉽게 붙이기만 해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핀 기반의 패치로 홈케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초간편 제품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저희 패치 제품이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K뷰티를 이끄는 대표 홈케어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리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가 바로 무릎이라고 합니다. 일어서거나 걸을 때,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는 모든 과정에서 무릎이 관여하는 만큼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고스란히 견뎌내기 때문에 다른 관절보다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비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젊은 분이라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있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는데요. 상담을 통해 통증 양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관절 간격과 변형 정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MRI 검사를 통해 연골과 인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한다는데요. 환자의 나이와 활동량, 통증 정도와 관절의 변형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치료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좀 가끔씩 특정한 동작들,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그런 동작들을 취할 때,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내리막을 간다거나 또는 쪼그려 앉는다거나 그런 특정 동작에서만 좀 통증이 발생하다가 그 빈도가, 강도가 조금씩 잦아지다가 이제는 평지를 걸어도 아파요,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만 해도 아파요, 또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보행, 걸음걸이가 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왜 쩔뚝거리니? 라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무릎만 아프다가 허리도 아파요, 고관절도 아파요, 이렇게 다른 관절까지 아파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퇴행성이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되며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는데요.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기를 주저할 때 수술해라 할까 봐 안 온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술하는 분들은 열에 한 명 빈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보존한다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무릎이라는 게 무릎 내부에 있는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릎을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면 무릎 기능이 보강이 되고요. 또 예전에 아팠던 동작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가 일종의 보존적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던 연골의 손상이 심하거나 다리가 O자 형태로 변형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이 없어지면서 이제 뼈끼리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고 마모가 되어서 이제는 약으로도 주사로도 물리치료로도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이제 너무 힘든, 이제 생활이 지장이 너무 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뼈를 자를 때, 인공관절을 이제 꽂아 넣을 때 이제 뼈를 조금 인공관절 모양에 맞게끔 잘라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균형을 고려해서 이렇게 자를 건지 저렇게 자를 건지 정해야 되고 실제로 잘라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로봇이 대신을 해주면서 좀 더 정확하게 뼈를 절삭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드리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선택이 가능한 부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차원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무릎 구조와 변형 정도를 분석해 인공관절의 삽입 위치와 뼈 절삭 범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또한 수술 중 실시간으로 위치와 각도를 확인하며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오차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면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무릎을 다 바꿔드릴 수는 없고요. 뼈와 연골 역할하는 것들만 좀 바꿔드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인대, 내 힘줄, 내 근육은 내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잘 다니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망가져서 오신다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주저하면서 병을 키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무릎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식물은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능성 식물이 가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바이오 소재로 개발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식물. 동물과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해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2차 대사 산물을 만들고 진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식물이 가진 이러한 성분을 건강관리와 식품, 화장품은 물론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연구소. 기능성 식물의 생육 환경과 성분을 연구하며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필요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거나 추출물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는 환경부터 수확, 추출, 성분 분석,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해 일정한 성분과 품질을 갖춘 식물유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병풀과 색상인산물 중심으로 표준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의약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스마트팜과 실험실이 갖춰져 있다는데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 단순한 재배 시설이 아닌 빛과 온도, 수분 등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식물의 생육 상태와 주요 대사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식물과 외부 공급망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천연물 시료를 바탕으로 전처리 방식과 추출 조건에 따라 주요 성분과 원료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별 최적의 추출 조건을 찾고 일정한 성분과 품질을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병풀, 새싹인삼을 활용한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가 실제 제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개발한 화장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유효 성분과 품질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재배, 추출, 성분 분석,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원료의 성분과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 보증서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약사 등 제조사의 원료 샘플과 평가용 키트, 고객 맞춤형 검증을 통해 실제 제품 적용과 반복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 표준화를 더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용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앞으로도 천연물의 재배부터 추출과 성분 분석,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천연물 바이오 소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유동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소재 가운데 천연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천연물은 인류가 오랫동안 활용해온 생물 자원이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과 산업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물이라도 재배 환경과 수확 시기, 추출 방식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에서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업용 소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천연물 가능성의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 기반 표준화 기술에 더해 적용되는 산업의 품질과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바이오 소재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천연물을 전통적인 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소재로 전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천연물을 여러 산업 소재로 활용한다면서요? 같은 식물이라도 어떤 성분에 주목하고 어떻게 재배하고 추출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풀의 주요 성분과 피부 적용 특성 기준으로 설계하면 화장품 소재가 되고 식품에 적합한 원료와 공정 기준 적용하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 소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분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면 바이오, 제약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후보 소재로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식물에서 단순히 하나의 추출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이 요구하는 성분과 품질 기준에 맞춰 다양한 고부가 가치 소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성분뿐만 아니라 남은 분해과 분산물까지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천연물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여러 산업으로 확장하는 순환형 개발 체계와 부가가치를 함께 높여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건 뭘까요? 저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단순히 특정 천연물 원료 품질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료가 식물의 이름이나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됐다면 앞으로는 실제 성분과 품질, 생산 이력 그리고 반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원료의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원료를 선택하고 소비자가 그 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이 가진 가능성을 과학과 데이터로 증명하고 바이오 소재가 개발되고 평가되며 거래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차 타고 도착했습니다. 네, 울산에서 왔습니다. 새벽차 타고 새벽밥 먹고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셋 또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전체 콘티 지금 다 마무리되어서 지금 리허설 하러 가려고요. 8시 바로 연습을 해야 돼요. 와서 포즈. 이거보다 조금만 넓게 쓰실게요. 조금만 더 넓게. 일자로. 일자로 주세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첫 번째 드림이 한번 가고 나머지 드림은 되지 않아. 여기는 그다음 세 번째 줄. 저기가 네 번째 줄. 7번. 힘들만 해요, 지금. 근데 내일이랑 모레 또 있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열정 가득하시고 제가 그 기운에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골든에이지 2기 파이팅입니다. 공서원 내용들께 각 주마다 좀 달라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자기 거 할 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때문에 모였어요. 이제 광고랑 패션이랑 따로따로 지금 연습했는데 아마 지금 기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실수는 좀 있었는데 저희 팀이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열심히 저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워킹을 늘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쉬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거의 떡시시 돼서 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모니터리 방송국 너무너무 감사해요. 연자의 전성시대 화이팅! 저만의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그냥 제 기량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헤어 디자이너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언니 짱! 주마다 담겨있는 지금부터 shine 더 크게 골든에이지 파이팅! 당당하게 멈추지 마 두려워 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함께 shine 누군가는 말했지 이제 늦은 나이라고 러닝시대의 방송 골든이즈 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인생의 runway는 이제 막 펼쳐졌어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 믿고 용기를 싣고 박수 소리 환한 미소 모두가 널 응원해 지금부터 shine 더 높이 fly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오늘도 지금부터 shine 더 크게 smile 세상 앞에 당당하게 멈추지 마 두려워 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함께 shine 누군가는 말했지 이제 늦은 나이라고 무엇보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신 시니어 모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참가번호 71번 오지연님, 참가번호 2번 김재현님. 박수 소리 환한 미소 모두가 널 응원해 지금부터 shine 더 높이 fly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빛나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어 우리의 인생 지금부터 다시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선글라스는 잘못 관리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철에는 차 내부 온도가 섭씨 6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선글라스를 차 안에 방치하지 말고 케이스에 담아서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가 오염됐다면 중성세제를 탄 물에 세척하고 잘 말려줘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